그리스 로마 신화 최고의 남분꾼인 제우스는 여러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듯 수많은 인간 여자들을 건드리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자들 중 제우스가 유독 사랑했던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우스가 가장 아꼈던 여자의 정체는 바로 페키니아의 공주인 에우로페였는데요. 에우로페는 여느 때처럼 해변에서 시녀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 모습을 본 제우스는 에우로페에게 첫눈에 반하고 마는데요. 제우스는 에우로페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아름다운 황소로 변신합니다.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는 에우로페가 있는 해변으로 향했는데요. 뜬금없이 바닷가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의 황소는 에우로페와 시녀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에우로페는 호기심에 황소에게 다가갔고 하얗고 아름다운 황소는 기다렸다는 듯 에우로페의 발치에 엎드리는데요. 그 모습에 경계심이 완전히 풀린 그녀는 황소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황소는 순식간에 돌변해서는 그대로 바닷가로 돌진하는데요. 놀란 에우로페는 소리를 질렀고 시녀들도 황급히 뒤따라갔지만 에우로페를 등에 태운 황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에우로페를 등에 업은 황소, 아니 제우스는 한참을 헤엄쳐서 어느 섬에 도착하는데요. 그 섬은 바로 크레타로 제우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섬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제우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는 에우로페와 꿈같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한 여자에게서 한 명의 자식만 낳는 제우스였지만 에우로페를 향한 애정이 남달랐던 모양인지 제우스는 에우로페와의 사이에서 무려 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신이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는 법. 제우스는 언젠가 자신이 떠나고 나면 혼자 남겨질 그녀가 걱정됐던 모양인지 에우로페를 크레타의 왕인 아스테리우스와 결혼시키는데요. 그러고는 결혼 선물로 관역을 빗나가지 않는 장, 절대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사냥개,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섬을 지켜주는 청동인간 탈로스를 줬다고 합니다. 에우로페와 결혼한 크레타의 왕 아스테리오스는 굉장히 보살이었는데요. 그는 제우스와 에우로페의 새 아이들의 양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핀 건 물론이거니와 후에는 왕위까지 물려줬다고 합니다. 제우스에게 수많은 연인들이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한 여자에게 진심이었던 적은 없는데요. 특히나 에우로페와의 사이에서 자식도 셋씩이나 낳고 결혼 선물까지 보낸 것만 봐도 제우스가 에우로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우스와 에우로페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제우스는 나중에 에우로페의 조카인 세멜레와도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나름 로맨틱한데요. 제우스가 세멜레에게 반한 이유가 다름 아닌 세멜레가 고모인 에우로페를 쏙 빼닮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비록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 최고의 남분꾼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순정은 있었나 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인들의 인생은 피곤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칼리스토 역시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인물인데요.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합니다. 칼리스토는 달의 여신이자 미운신으로 유명했던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님프였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님프를 제우스가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자들은 모두 순결서약을 해야 했는데요. 칼리스토 역시 순결을 맹세한 몸이었습니다. 칼리스토가 순결을 맹세하든 말든 제우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천하의 제우스도 칼리스토에게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칼리스토에게 접근하려고 자신의 딸인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아르테미스로 변신한 제우스를 본 칼리스토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 칼리스토에게 접근한 제우스는 결국엔 그녀를 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칼리스토의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그녀는 무려 9달 동안 이 사실을 숨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순결서약을 한 자신이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칼리스토는 임신 사실을 꽁꽁 숨겼지만 아르테미스 여신과 모국을 하다가 그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맙니다.
칼리스토는 맹세를 어긴 대가로 아르테미스의 무리로부터 멀리 쫓겨나게 되는데요. 쫓겨난 칼리스토는 아르카스라는 아들을 낳고 동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아들도 낳았으니 둘이 오순도순 살았으면 나름대로 해피엔딩이었겠지만 칼리스토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헤라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분노한 헤라는 칼리스토를 곰으로 바꿔버립니다. 곰이 된 칼리스토는 아들인 아르카스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곁을 떠나는데요. 홀로 남은 어린 아르카스는 근처를 지나던 농부가 발견해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헤라에 의해 생이별한 모자는 세월이 흘러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요.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는 우연히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커다란 곰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곰이 바로 칼리스토였는데요. 아르카스는 그 곰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 리 없었고 그저 사냥감이라 생각하고는 화살을 겨누는데요. 때마침 모자의 상봉을 지켜보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우스였는데요. 어머니에게 화를 겨누는 아르카스를 제우스가 곰으로 변신시킵니다. 그러고는 둘을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드는데요. 갑자기 웬 별자리냐 싶으실 텐데 당시의 별자리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늘 기억해주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둘을 안타깝게 여긴 제우스가 칼리스토와 아르카스를 별자리로 만들어준 것이었는데요. 칼리스토와 아르카스의 의사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별자리가 된 모자를 헤라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자신이 벌까지 내린 칼리스토가 별자리로 영광을 누리게 됐으니 헤라는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헤라는 별자리가 된 칼리스토와 아르카스가 쉬지 못하게 하는 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북극점 주위를 돌며 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스 신화를 통틀어 제우스와 헤라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바로 칼리스토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스 신화 최고의 남봉꾼 제우스의 여성 팬락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였는데요. 미녀라면 사족을 못 쓰던 제우스는 우연히 아르고스를 내려다보다 아름다운 이오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오는 헤라를 섬기는 사제였는데요. 제우스가 아무리 최고신이라지만 헤라의 사제인 이오를 섣불리 건드릴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천하의 제우스가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오의 꿈에 나타나 그녀를 유혹했고 이오는 헤라 여신의 사제인 자신이 불경한 꿈을 꾸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 이나코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이오의 꿈 이야기를 들은 이나코스는 그 길로 델포이로 향했고 그곳에서 딸을 내쫓지 않으면 아르고스가 망한다는 충격적인 신탁을 받게 됩니다. 신탁을 들은 이나코스는 이오를 쫓아냈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제우스는 이오가 쫓겨나자마자 지상으로 내려오는데요. 그러고는 이오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아르고스 전체를 짙은 구름으로 가려버립니다. 때마침 지상을 내려다보던 헤라는 아르고스에만 깔린 짙은 구름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고 그 길로 바로 아르고스를 쫓아내려가게 되는데요. 한참을 이오와 사랑을 나누던 제우스는 불길한 느낌에 재빨리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켰고 헤라가 도착했을 땐 제우스의 곁에 암소밖에 없었습니다. 헤라는 제우스 옆에 있는 암소를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의심하는 헤라를 본 제우스는 오히려 능청을 떨었고 이 모습에 더욱더 수상함을 느낀 헤라는 제우스 곁에 있던 암소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데요. 헤라의 요구에 제우스는 당황했지만 태어난 척 암소로 변신시킨 이오를 넘겨줍니다. 제우스는 그저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켰던 건데 얼떨결에 헤라에게 이오를 뺏기자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제우스의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헤라는 제우스에게 받은 암소를 아르고스에게 감시하게 하는데요.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 달린 거인으로 그는 잘 때도 100개의 눈을 전부 감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오를 빼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라는 눈에 불을 켠 채로 제우스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오를 구하러 갈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자신 때문에 헤라에게 붙잡힌 이오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헤르메스를 불러 이오를 구해오라고 시켰고, 헤르메스는 양치기로 변장한 채로 아르고스에게 접근하는데요. 아르고스에게 접근한 헤르메스는 피리 소리와 이야기로 아르고스의 100개의 눈을 모두 잠재우는 데 성공하는데요. 헤르메스는 그대로 잠든 아르고스를 죽이고 이오를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오를 구하긴 했지만 이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제우스가 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제우스는 헤라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헤라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잔뜩 열받은 헤라는 그대로 이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소로 변한 이오에게 치명적인 등에떼를 보내 그녀를 괴롭히는데요. 이오는 자신을 쏘아대는 등해를 피해 달아나다가 흑해를 건너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바다까지 건너며 생고생하는 이오를 보다 못한 제우스는 헤라에게 2번 다시 이오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데요. 그럼에도 헤라의 화가 풀리지 않자 그는 사죄의 의미로 죽은 아르고스의 눈을 공작에 붙여주었고, 그제서야 겨우 헤라의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우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오는 이집트에 도착해서야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데요. 이오가 소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본 이집트인들은 그녀를 여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이오는 이집트의 왕 텔레고노스와 결혼해서 에파포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죽은 후에는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로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